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정말 안전합니까? 잔고가 있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다고 해서 그 돈이 10년 뒤까지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큰 돈 안 써. 나는 사채 안 해. 나는 검소하게 사는 편이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통장 잔고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큰 돈이 나가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섰다든지, 큰 병원비가 나갔다든지, 투자에 실패했다든지, 그럴 때만 돈이 크게 깨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을 흔드는 건 한 번의 큰 지출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출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10,000원. 10,000원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커피 2잔 값입니다. 마트에서 몇 가지 더 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10,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하루 2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한 달 60만 원. 1년 720만 원. 10년 7,2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체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조금, 식당에서 조금, 손주에게 조금, 친구에게 조금, 조금씩 나눠서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문제는 그 이 정도가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 명세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달 카드값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지난달과 비교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대략적인 느낌만 있습니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이번 달은 조금 줄었지. 하지만 세부 항목까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돈은 감정으로 쓰고 숫자로 남습니다. 우리는 결제할 때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할인한다니까.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친구 체면을 세워주려고. 오늘은 나에게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 순간에는 전부 타당합니다.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그 소비는 기억에서 흐려집니다. 남는 건 숫자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만 특가. 1+1. 이 문구는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심리라고 부릅니다. 안 사면 손해보는 느낌. 실제로는 안 사는 게 이득인데, 놓치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만 필요했는데, 두 개를 사면 이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는 남거나 버려집니다. 마트와 백화점은 충동 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할인 상품을 두고 계산대 앞에 작은 물건을 놓고 밝은 조명과 음악으로 기분을 올립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강 미루기입니다. 자식에게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본인 무릎 치료는 미룹니다. 친구 모임에는 500만 원을 쓰면서 건강검진은 건너뜁니다. 왜일까요? 건강은 당장 큰일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아프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병을 미루면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작은 치료비를 아끼려다 큰 수술비를 내게 됩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자동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자동으로 지갑이 열리고, 친구를 만나면 자동으로 계산대로 가고, 세일이라는 말에 자동으로 클릭하고, 아파도 자동으로 미룹니다. 이 자동 반응을 끊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막연하게 아껴야지라고 다짐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다짐해봤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의지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원칙을 멈추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 정해보십시오.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만 돕겠다. 정기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일회성 지원만 하겠다. 이 기준을 마음속이 아니라 종이에 써보십시오. 글로 적으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송금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돈을 요청하면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 사이에 다른 해결책이 생깁니다. 그 기다림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식을 믿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체면 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비싼 식당 대신 공원 산책은 어떻습니까? 카페 대신 집에서 차 한 잔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장소를 바꾸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만남 전에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만 원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미리 한도를 정하면 지출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각자 계산을 제안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두세 번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담 없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 할인 유혹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마트에 갈 때는 반드시 메모지를 들고 가십시오. 필요한 물건만 적으십시오. 메모에 없는 물건은 사지 마십시오. 정가여도 살 건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 두 질문에 모두 예일 때만 사십시오. 온라인 쇼핑은 하루 미루십시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다음 날 다시 보십시오.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미루지 않는 전략입니다. 건강검진을 연간 일정에 넣으십시오. 달력에 표시하고 예약을 먼저 하십시오. 통증은 참지 마십시오. 작은 병일 때 치료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회복도 빠릅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 습관 하나가 10년 후를 바꿉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은 자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을 한번 멈추거나
마트에서 할인 상품 하나를 내려놓거나 친구 모임에서 각자 계산을 시도하거나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그 한 번이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70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0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 멈추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식에게 자동으로 지갑을 열고 친구 모임에서 자동으로 계산대로 가고 세일이라는 말에 자동으로 클릭하고 몸이 아파도 다음에라고 미룹니다. 이 자동 반응이 10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그때는 늦습니다. 67살 여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황. 그때 필요한 건 체면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닙니다. 잔고입니다.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자존감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할인을 거절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절약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멍은 작을 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한 번만 멈추십시오. 자식에게 송금하기 전에 3일만 생각하십시오. 친구 모임에서 한 번만 각자 계산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할인 상품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병원 예약을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이 한 번이 습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습관의 방향이 바뀌면 10년 후의 통장이 달라집니다. 노후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십시오. 돈이 새는 걸 막는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가 오늘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